네, 안녕하세요. 수험생활의 확신을 드리는 감성로스쿨입니다. 오늘은 해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태어나서 해겔을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해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건 또 쉽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해겔은 왜 그렇게 우리 철학사에서 유명하며 그렇게 유명한데도 우리는 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겔하면 일단 이 문장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란 고정된 게 아니라 운동하는 전체다. 결국에 이 문장을 이해하면 나는 그래도 해겔을 조금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증법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겔이 변증법을 만든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해겔이 변증법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거를 철학적으로 가장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겔이 이 변증법으로 뭘 했길래 유명해졌을까요? 원래 변증법이라는 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해겔은 논쟁 기술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변증법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철학적인 역사적인 원리로 확장했던 거죠. 변증법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생각은 항상 충돌하고 모순 속에서 발전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생각, 정이라는 게 있으면 그 반대 생각, 반이라는 게 있고 그 둘을 합쳐서 더 높은 단계, 합, 즉 정반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겔은 이렇게 역사, 철학, 인간 정신이 발전한다라고 봤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도 그렇게 모순을 통해서 발전하고 진리도 정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전체라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해겔을 어떻게 알아가면 좋을까요? 아니,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해겔이 워낙 방대한 저서를 쓰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일단 우리 니트에 자주 나오는 테마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테마는 관념과 진리, 그 다음 아름다움이에요. 자, 첫째는 관념입니다. 해겔은 절대적 관념론자잖아요. 그럼 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왜 절대적이죠? 우리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할 때 무슨 뜻이었나요?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지만 절대는 다른 존재 없이 그 자체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칸트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초월적인 관념론의 입장이라면 해겔은 진리는 현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완성한다라는 절대적인 관념론이었습니다. 두 개가 좀 비교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러한 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해겔이 말하는 변증법적으로 진리나 절대 정신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라는 이념이 있다고 해보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순수한 관념이에요. 근데 이 관념은 아직 현실이 아니죠. 정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와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관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고 현실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직 왕이나 귀족만 자유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자유라는 관념과 모순되잖아요. 또 시민혁명, 노예해방운동, 인권운동 등을 거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자각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모순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유를 주장하는데 현실은 불평등한 거죠. 법은 있는데 정의는 부족한 거죠. 이게 바로 변증법적인 충돌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정신으로서의 자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인간은 자유란 무엇인가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제도, 법, 문화, 철학, 예술 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라는 관념은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만 의식하는 절대 정신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즉 스스로 의존 없이 절대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결국에 칸트랑 비교를 해보면 칸트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다리를 건너지 못해. 근데 저 다리 뒤에 뭔가 있기는 해. 즉 진리는 있는데 우리 인간은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어떤 인식의 겸손함을 말했죠. 우리 컵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해겔은 무슨 말이야, 진리는 저 강 넘어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얻는 게 아니라 그 곳을 향해서 가면서 부딪히고 깨닫고 그 여정 전체, 그 여정 자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의 자유가 변증법을 따라서 현실 사회에 실현되는 과정을 해겔은 역사라고 말을 했고, 역사는 그렇기에 인간이 정신의 자유를 손에 넣기 위한 과정이자 절대 정신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리트 문제 선지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정신의 내면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작동에서 최고의 지적 탁월성이 달성된다. 방금 내용 맞는 내용인가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선지만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뭐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내면이라는 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결은 머릿속 자유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머릿속 상상력 안에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니죠. 오히려 정신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난다고 본 거죠. 이런 현실의 철학자 헤겔에 대해서 이제 변증법, 절대정신, 절대적 관념론이라는 키워드들에 대한 본질이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둘째로 헤겔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도 뭔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진리라는 거는 단순히 고정된 명제가 아니라 아니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정신이 모순과 갈등을 거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 마치 절대왕정 시대에 시민들의 저항에 있어서 공화주의와 헌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절대 정신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점, 어떤 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선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진리는 절대 정신의 실현이자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미학이라고도 하죠. 헤겔은 예술이란 절대 이념으로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술이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예술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했다. 이 내용 비문학 공부하신 분들 유명한 지문도 보셨고 이 정도는 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술이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단계를 거쳐서 발전했다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헤겔은 예술은 단순한 어떤 장식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진리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고 했습니다. 예술, 종교, 철학이 모두 다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헤겔은 예술보다 더 높은 진리 표현 방식으로 철학과 종교를 봤습니다. 예술은 어렵게 말하면 형상의 가치지만 철학은 개념으로 진리를 직접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술은 진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종교는 진리를 이야기로 말을 해주는 것이고 철학은 진리를 직접 설명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023년도 언어 이해에 출제되었던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낭만적은 예술의 한 양식, 한 형식을 말을 했던 거고 낭만적인 것은 그 양식 속에 담긴 어떤 정신의 내용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낭만적이라는 건 예술 형식의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고전적에서 낭만적으로. 그런데 낭만적인 것이라는 건 예술 안에 담겨있는 정신의 성격, 내용, 지향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조금 더 재밌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낭만적이라고 해보죠. 낭만적인 사람은 연애를 하는데 막 편지를요 5장 꼭꼭 눌러서 쓴 거예요. 예쁜 편지지에다가 꽃잎도 놓고 리본도 이쁘게 달고 막 이쁜 말도 적는 거죠. 별을 보면서 너를 생각했어, 뭐 달을 봤더니 너가 떠올라,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말 써줬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겉으로 봐도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포스트잇에 검은색 볼펜으로 한 줄 딱 쓰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난 네 편이야. 장식도 없어요. 그냥 띡 하나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당신을 지켜보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계속 봐왔던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이 말이 더 진심이고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꾸밈이 없고 사실적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 진짜 깊고 따뜻하다. 이런 걸 바로 낭만적인 것이다, 철학적인 것이다 라고 헤겔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정신적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헤겔에 대해서 절대적 관념론, 절대정신, 변증법, 아름다움, 낭만 이 정도 개념 봤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쉽고 재밌게 느끼는 만큼 저도 헤겔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고 풀어서 이해해 보려고 해서 압축시켜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시와 개념을 바탕으로 지문들에 녹여가면서 공부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롤스와 싱어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